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7번 동영상을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64번까지 들었죠. 65번도 마찬가지 65번의 질문이 신전에 관한 스토크 법칙. 뭐가 법칙입니까?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요한번 하고 지나갑시다. 스토크 법칙의 침강 속도는 18μ분의 로에스 밀도에서 액체 빼고 D의 제곱 곱하기 G 이렇게 돼 있죠. 뭐 바꿔서도 되고요. 자, 침강 속도는 입자와 액체의 밀도 차에 비례한다. 이게 맞는 얘기죠. 침강 속도는 겨울철, 여름철보다 크다. 외우려고 했고, 잠깐만, 우리 하다 보니까 이쪽은 다 됐네. 자, 테스트까지 다 했고, 65번이 아니고, 잠시만요. 76번이다, 76번. 미안해요, 77번이 아니라 76번. 자, 76번. 76번, 모래 여과지. 이제 그 자테스트 지난 시간에 했었고요. 모래 여과지에서 손실수두에 영향을 주는 인자 중 가장 관계가 먼 것은 손실수두에 영향을 주는 것 중에서 가장 관계가 먼 것은 여과지의 표면적이에요. 여과지의 표면적이에요. 자, 참고로 이렇게 되는 게 모래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래침을 얘기해요. 자, 손실수두라는 게 내가 이렇게 물을 집어넣어서 여러분 여관 모래침이라고 하죠. 모래 여과침. 모래를 이만큼 쌓아놔요. 중간에 여기는 하부 집수장치를 집어넣고. 자, 그리니까 너무 편한데 그럼 물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겠죠. 여과가 되겠죠. 이렇게 여과가 돼. 그럼 모였던 물을 이렇게 빼서 물탱크에 이렇게 쌓아보면, 자, 요만큼 이렇게 쌓일 때, 여기 높이와 여기 높이, 요 수면의 차이를 우리 손실수두라고 해요. 이 손실수두 때문에 사실은 여과가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이거 모래침이라고 하니까 사실 자세히 보면 모래 알갱이가 이렇게 있겠죠? 모래 알갱이. 자, 그러면 이 손실수두에 영향을 미치는 건 잘 봐요. 자, 여기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바로 모래가 흘러갈 때 다시 쓸어요. 여기에 이렇게 흘러가는 V는 모래층의 깊이를 우리 L이라고 하자. L분의 델타 H 곱하기 K. 기억나죠? 자, 이건 투수계수예요. 투수계수는 입자의 알갱이, 입자의 크기, 공급률, 그 다음에 뭐 그런 거. 자, 요건 뭐예요? 요건 여과 속도, 요거는 손실수두, 요거는 여과층의 깊이, 자, 이 한식으로 다 표현되죠. 그러면 관계가 없는 게 뭐예요? 여과지 면적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빨간색으로 또 별표 하나 쳐놔야지. 문제는 얘를 외워줘야 된다. 다시의 법칙을 외워줘야 된다. 다시의 법칙을 외워줘야 한다. 아시겠죠? 다시의 법칙 외워줘야 돼요. 그 다음에 77번. 근데 여과지에도 문제가 많이 나와요. 매년 여과지에도 문제가 나와요. 자, 17번.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여과지의 여제에서 다음 모래의 균등계수는 얼마인가? 자, 균등계수.
이걸 보통 CU라고 쓰는데 이때 U자를 CU를 D16 나누기 D10 D16 나누기 D10 D16 나누기 D10 딱 하면은 얘는 0.6 0.4 하면은 이거는 1.5. 자, 균등계수는 1.5가 딱 되는데 CU를 풀었으면 coefficient of uniformity. 자, coefficient of uniformity, 균등, uniform이 균등 계수라고 한다. 자, 근데 균등 계수는 여기 뭐냐? D60, 요게 60% 통과했을 때의 입경을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D10, 요거는 10% 통과했을 때 입경을 나타내는 거라서 그 사이징을 딱 되면, 자, 요거를 외우고 있어야 한다. 요거 외워둬야 돼요. 요거는 저기 뭐냐? 균등 계수는 2차 시험에서도 나와요. 2차 시험. 2차 시험에서도 나와요. 그죠? 2차 실기시험에서도 나와요. 자, 그 다음에 78번 똑같아. 중요하니까 자꾸 나왔겠죠, 그죠? 자, 균등계수 똑같이 쓰고, 자, 여과사 입도 분석 결과가 다음과 같을 때 이 여과사의 균등계수는, 자, 여기만 딱 틀려져. 뭐가 틀려져? 78번. 그리고 문제 풀 때 여러분들 다운받아 놓을 수 있으니까 78번. 자, D10 0.3 0.85 2.83 이렇게 요 공식을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자, 다음 배수관 79번 여기서 이 정도. 자, 78번 79번 배수관, 자, 배수지로부터, 배수지 물탱크로부터 각 가정으로 공급될 때 가는 도로상의 그 관로를 우리 배수관이라고 해요. 배수관에서 나가서 직접 가정으로 들어가는 관은 급수관이라고 합니다. 배수관으로부터 장소 시료를 채취하여 수질 시험을 해야 할 항목 중 일반적으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은, 자, 잘 봐요. 수돗물의 수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잔류염소는 자, 이걸 free available 유효 잔류염소라고 해요. HOCl하고 OCl하고. 근데 얘는 수돗물, 관말이 뭐냐면 수도꼭지에서 이거 다 교과서에 있어요. 근데 이 염소란 놈은 유기물이 외부 오염물이 침투하면 금방 소비돼 버려요. 그래서 잔류염소 요구량이라는 걸 하죠. 그래서 0.2mg 이하가 돼버리면 뭔가 오염이 돼 있다라는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류염소가 되게 중요해요. 잔류염소. 아시겠죠? 수도꼭지에서 잔류염소의 농도는 0.2mg/L 이상. 그 다음에 혹시나 오염의 가능성, 비가 많이 와가지고 탁수가 뜰 때는 0.4mg/L 이상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80번 다음 중 상수의 일반적인 정수 순서로 가장 옳은 것은,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지우는 시간을 드리는데 그때 필기를 하시면 돼요. 80번. 자, 원래 외울 때 저렇게 외우면 안 돼요. 먼저 약품을 타잖아. 급소구나. 그 다음에 완소, 교반. 이 급소 코너라는 거 교반을 하자.
염화수 교반, 그 다음에 침전, 여과, 소독. 자, 이렇게 써놓고 지금 묻는 건 침전, 여과, 소독을 물었는데 여기에 약품, 응집제, 투입. 여기는 플러, 성장. 그다음에 침전은 약품을 썼기 때문에 이때 침전지는 약품 침전지. 자, 여과는 약품 침전지 다음에 오기 때문에 급속여과. 급속여과는 100m/day 이상. 여과 속도가. 자, 소독은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염소주의. 자, 이렇게까지만 정리가 되면 80번 문제는 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전염소 처리의 목적이 아닌 것은, 자, 81번은 문제가 잘못됐어요. 81번은 수중에 불순물을 침전시킨다는 말도 맞아요. 그래서 81번 문제를 잘못됐어. 저렇게 문제를 내거나 안 돼요. 제가 81번은, 자, 81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여과가 끝나서 염소를 투입하는 걸 후염소, 그죠? 그 다음에 침전 전에 염소 투입. 이게 뭐냐면 앞전자 써서 전염소 처리가 돼요. 근데 1번 세균을 제거한다. 맞아요. 염소를 지금 세균을 살균한다, 소독한다는 말이 맞고, 그 다음에 암모니아성 질소와 유기물 등을 산화시킨다. 맞아요. 그 다음에 철, 망간 등을 제거한다. 맞아요. 대신에 Fe2 플러스하고 망간 3 플러스가 있으면, 망간 느낌 마그네슘이고, 망간 2 플러스가 있으면, 자, 얘가 염소가 산화제니까 염소가 들어가면 얘는 삼가가 되는데 얘가 특성이 FeOH3가 돼요. 자, 망간도 3 플러스가 되고 4 플러스인가? 그건 되고 얘도 OH3가 두 개 거든요. OH3로 불러요. 자, 얘는 침전해요. 그래서 우리 수돗물 봤을 때 아니면 그 녹이라고 눈에 보이는 거 있죠. 철이 녹슬었다라고 하는 건 전부 FeOH3를 얘기하는 거예요. Fe3가를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Fe3가를. 그래서 침전시키는 건 맞아요. 그래서 81번은 답이 없음. 왜냐하면 침전지에서 3번에 철, 망간 등을 제거하는 기작이 수중의 불순물을 침전시키는 기작도 맞다 이거지. 요거는 내가 여러 교수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저건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아요. 그죠? 자, 망간하고 철에 요거 답이 없어요. 81번은 여러분들 답이 없습니다. 철하고 망간을 전염소 처리하는 산화를 시켜요. 81번 전염소 처리로 제거할 수 없는 것은 라. 트리알로메탄 THM. 자, 여기에 오늘 다 얘기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유기물이 내가 수돗물에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수돗물이 있으면 여기다 염소를 집어넣으면 디졸브드, DOC. 이게 뭐냐면 자, DOC가 반드시 있게 돼요. 수돗물을 아무리 깨끗하게 처리를 해도 중미소와 같지 않기 때문에 디졸브드 오르가닉 카본이 존재를 하게 돼요. 디졸브드 오르가닉 카본이.
근데 이 트리알로 메탄은 뭐냐면 원래 이 염소라는 놈이 CL이 할로겐족이에요. 할로겐족. 메탄에 할로겐족 염소가 3개 붙었어. 3개. 할로겐족 CL이 메탄에 3개 붙었어. 그러니까 저기 82번에 다음 중 전염소 처리로 제거할 수 없는 것은 의미 아니고 소독을 함으로써 생기는 부산물이 바로 트리알로메탄이에요. 트리알로메탄은 염소를 주입함으로써 생기는 거지 제거 대상은 아니다. 철, 조류, 아모니아성 지수는 다 제거 대상이 된다. 자, 이거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다음 중 전염소 처리의 특징이 아닌 것은 THM의 발생을 억제하지 못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유리잔류염소와 결합잔류염소가 발생을 한다. 침전지 이전에 주입한다. 그거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소독작용이 아닌 산화분해 작용을 한다. 자, 아까 제가 사실은 소독작용을 하긴 하는데, 통상적으로 대부분 산화분해 작용을 하게 되고요. THM은 처음에 그렇기 때문에 전분물질, 처음에 침전까지 안 했을 때는 유기물이 많아지죠. 유기물이 많아지기 때문에 THM 발생을 억제하지 못하죠. 문제는 유리잔류염소는 억제되고 결합잔류염소가 많이 발생하게 돼요. 자, 결합잔류염소는 83번. 유리잔류염소는 아까 얘기했죠. OCl 마이너스. 얘가 암모니아랑 만나면은 그죠? 클로라민을 만들어요. 그죠? 그래서 책처럼 다 나와요. 모노클로라민, 디클로라민, 내가 영어를 못 쓰겠는데 트리클로라민 이렇게 생겨요. 그죠? 자, 결합잔류염소는 요놈들과 그 다음에 암모니아가 반응을 해서 생기는 게 모노클로라민, 디클로라민, 트리클로라민이에요. 근데 문제가 하나 이제 그냥 그때 외우라고 했던 게 다음 중 소독력을 가지는 것은 해서 얘네들은 소독력을 가지고 있어요. 얘네들은 소독력 가지고 있음. 근데 얘는 소독력이 없어. 문제내기 딱 좋죠. 소독력이 없어. 문제내기 딱 좋죠. 그죠? 그래서 83번에 보시면 결합잔류염소는 발생을 점점 농도가 증가하는데 유리잔류염소는 그렇지가 못해요. 유리잔류염소는 발생을 하지가 않아요. 얘는 주입하는 물과 만나면 pH에 따라서 얘가 생기든 얘가 생기는 거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84번. 84번 pH 및 수온이 어떠할 때 염소 살균 효과가 높아지나. 자, 요거는 염소 살균 시의 pH는 낮고 수온이 높을 때 살균 효과가 높아진다. 자, 염소의 살균 효과는 얘 염소를 주입을 했어. 자, 그러면은 요게 HOCl이 많이 생기냐, OCl-가 많이 생기냐인데, 이거 지난번에 제가 말씀 한번 해드렸을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을 해드렸을 거예요. 얘가 훨씬 더 살균력이 높아요. 교과서에서 우리 배웠어. HOCl이 OCl-보다 살균력이 높아요. 근데 얘는 언제 생기냐? pH가 낮고, pH가 낮다는 말은 산성 온도가 높을 때, 얘가 많이 생겨요. 자, HOCl은 OCl-보다 커요. 살균력을 내가 하나 더 보태면 여기에 클로라민이 들어가는데, 클로라민은 내가 뭐라 그랬어?
모노하고 D밖에 없다고 그랬지. 트리는 어떻게 돼? 살균력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이거 아시겠죠? HOCl이 OCl-보다 살균력이 크다. 잘 됐어. 그 다음에 8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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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소가 수중에 여러 가지 불순물과 작용한 수에도 HOCl, OCl-로 존재하는 염소를 뭐라고 하냐? 유리잔류염소. 결합잔류염소는 클로라민을 얘기해요. 자, HOCl하고 OCl-로 존재하는 것은 유리잔류염소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86번. 86번. 자, 염소의 살균 능력을 순서대로 표시하는 것은 그걸로 써져있지. HOCl이 OCl-보다 크고 OCl-가 클로라민보다 크다. 단 클로라민은 모노하고 D밖에 없다. 트리는 살균력이 없다. 네? 됐죠? 됐죠? 자, 그 다음에 87번. 가끔 나오는 문제. 87번. 자. 상수 원수에 포함된 암모니아성 질소를 파관점 염소 주입법에 의해서 제거할 때, 염소를 주입하면 쭉 하다가 암모니아를 만나면 줄어들어. 다시 올라갈 때 이때 요 꺾어지는 두 점을 파과점이라고 해요. 파과점. 파괴점 쓰는데 파과점이라고 저는 이거예요. 파괴점 염소 주입에 의해서 제거할 때 이론적으로 암모니아성 질소 1ppm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암모니아성 질소 1ppm, 1mg/L에서 1ppm에 대해서 염소 CL2가 7.6ppm 필요해. 그러니까 얘 1ppm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얘가 7.6ppm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다면, 만약 암모니아 질소 농도가 5ppm이고, 근데 그건 이론, 만약에 얘가 5ppm이고 유량이 Q는 들어오는 양이 원수를 처리하려면 염소가 얼마나 필요하냐? 자, 요거는 C죠? 요거는 C야, 그지? C하고 Q를 곱하라는 뜻이지. 딱 보면 알지. 자, 보시면은 먼저 1대 7.6은 5일 때 X 안에 계산하고 뒤에 계산해서 X는 7.6 곱하기 5 그러면 얼마야? 38ppm. 근데 얘가 이게 뭐냐? ppm이 mg/L잖아. 그럼 곱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아까 어디 갔노? 자, 38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킬로그램 미터 3승 맞지? ppm 미터니까 얘는 10에 마이너스 6승이 되고 얘는 10에 마이너스 3승이 되니까 제거하면 10에 마이너스 3승만 남잖아. 자, 곱하기 1000 미터 3승 퍼 데이. 얘 정리되면 뭐만 남아? 38 곱하기 38. 왜냐면 얘랑 제거되니까 8kg per day가 남는다. 아주 쉽다.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88번. 코로나 조심하십시오. 자, 88번. 88. 종말 침전기에서 유출되는 유량이 Q는
day인데 여기에 염소를 처리하기 위해 유출수의 10kg/day. 자, 유출수에 염소 처리하기 위해서 CL2를 10kg/day를 하루에 10kg/day를 주입한 후 자유 염소의 농도를 측정하였더니만 얘가 농도가 0.5mg/L였다. 0.5 ppm이었다. 자, 염소 요구량 농도는 염소 주입 농도가 하는 거죠, 그죠? 주입 농도는 유량분의 염소 주입량. 근데 지금 구하는 게 염소 요구량이라고 하고 지금 구하는 게 뭐냐면 염소 요구량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나 다라고 보면 전부 mg/L가 들어가 있죠. 이게 농도구나라는 거. 요 공식에서 요걸 구하라는 거구나 여러분 아시면 돼요, 아니? 그죠? 자, 유량이 얼마예요? 5,000. 그 다음에 그거 얼마였노? 그 염소 주입량. 자, 요게 염소 주입량이 보셨어요? 이거 100이구나. 100. 100인데 참았어. 100 집어넣으면 이게 0.02 kg 미터 상승이죠. 그죠? 0.0 kg/m 상승이죠. 자, 얘랑 비교해야 돼. 얘를 빼야 돼. 얘를 빼야 돼. 0.02. 자, 0.0. 이건 중요해요. kg/m 상승을 얘를 mg/L로 바꾸려고 그러면 곱하기 1kg은 10의 6승 mg. 1kg은 10의 6승 mg. 그죠? 그 다음에 곱하기 리터라고 보니까 1m 상승은 몇 미터야? 1000m. 그죠? 그러면 얘랑 딱 제거되면 얘가 하나, 둘, 세 개 남지. 자, 하나, 둘, 세 개 하면 20ppm, 20ppm. 얘는 20mg/L죠. 자, 그럼 여기서 빼는 거지. 얼마를 빼? 남아있는 게 0.5mg/L니까 19.5mg/L가 된다. 자, 지금은 88번까지 저희가 문제를 풀었고요. 다음 시간부터 89번부터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